최고 관심사는 저처럼 예쁜 얼굴 아닙니다. 늘씬한 S라인도 아닌데요. 콩나물 자라도 쑥쑥, 자라면 자랄수록 좋다는 키입니다. 올해는 키 좀 크고 싶다는 아이들이 모인다는 한 병원을 찾았는데요. 대기실은 벌써 10,000원입니다. 네. 아, 이렇게 다정한 모습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 사이 같은데 맞나요? 네. 아, 여기 한의원에는 어쩐 일이세요? 아, 애가 키가 요 근래 와서 좀 덜 큰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서 방학이고 해서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 왔어요. 등이 굽어가지고 키가 좀 작았는데 등이 펴지면 키가 좀 커질 것 같아서 왔어요. 밥만 잘 먹어도 키 큰다는 말은 이제 옛말. 의학의 힘도 잘 이용하면 키 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체형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몸의 좌우, 앞뒤 균형을 파악하고 성장판과 유전적 요인까지 검사하면 앞으로 키가 얼마나 클지 알 수 있습니다. 승민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승민이가 키가 지금 159 정도 나오는데 지금 성인이 되면은 17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cm 정도. 특히 요즘 아이들 책상에 앉아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니 뼈가 틀어지기 일쑤. 이럴 땐 아무리 성장판을 자극해도 키가 크지 않는데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틀어진 뼈를 맞춰 교정하면 성장장애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뼈를 바로 잡는 거군요. 네. 특히 성장기에 있어서 체형이 틀어져 있으면 키 크는데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또 피로도 빨리 오게 하고 면역력과 집중력도 저하시키고 그래서 체형을 바르게 해주면 키도 크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야, 체형 교정 하나로 여러 가지가 해결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바른 체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한번 틀어진 체형을 바로잡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고통을 참는 건 필수입니다. 아니, 소리만 들었을 때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안 아파요? 아파요. 어떻게 아프죠? 아빠도 이거 어떻게 참는 거예요? 키 크려면 이 정도는 참아줘야죠. 야, 키 크다고 건강해졌는데 못 참을 게 뭐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큰 키는 아이들의 소망만은 아닌데요. 어른들도 키가 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성장판이 다쳤는데 어떻게 클 수 있다는 거죠? 네, 역시 이 체형 교정의 힘이겠죠. 네. 키 크는 운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더 크고 싶고요. 좀 더 크면 또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키 목표가 165였는데 또 그만큼 또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숨은 키를 찾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도 숨은 키 찾아 나섰습니다. 어른들은 성장판은 다쳤지만 펴진 척추와 골반을 바로 잡아주면 크게 5cm까지 클 수 있다고 하네요. 척추가 옆으로 틀어진 척만 경우는 그걸 바로 세워주고 또 요추 전만이나 구번 등이나 일자목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 또 성인인 경우는 그 척추 안에 디스크액이 충분히 이렇게 보충이 되고 그 압력이 떨어져서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집에서 꾸준히 체조만 해도 성장기 아이들은 키 크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키야 무럭무럭 자라라 관절을 쭉쭉 늘려주면서 성장판을 자극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과연 얼마나 컸을까요?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키를 쟀어요. 네. 이게 재기 전에 키가 몇이었어요? 네, 160이었어요. 160. 선생님, 그럼 오늘 키 잰 건 얼마인가요? 네, 오늘 키 잰 거는 162.5요. 162.5! 오! 2.5cm가 컸어요! 네. 기분이 어때요? 네, 많이 좋아요. 그동안 노력도 많았을 건데 어떤 노력을 했어요? 네, 그동안 체형 교정에도 많이 힘썼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운동도 많이 열심히 한 덕에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체형 관리를 해주니까 이제 키도 커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되고요.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키 163cm를 위해 올해 5cm 꼭 크겠습니다. 5cm 파이팅! 묵은 습관을 바꾸고 멈춘 성장을 되살리는 일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강한 의지와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문제 없겠죠?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명절. 하지만 오히려 명절 증후군과 스트레스로 괴롭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모두가 즐겁게 건강하게 명절 보내는 법 지금 소개합니다. 네, 지금 이맘때 명절을 전후로 등장하는 증상들이 있었으니 바로 명절 증후군입니다.
주부가 되니까 뭐 차례 준비에 음식 준비에 일도 많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해서 주변에는 또 심하게 또 명절 스트레스 겪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음식하다 보면은 진짜 뭐 온 발달이 뭐 힘도 없고 있잖아요. 네. 뭐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좀 진짜 막 힘이 없어서 이제 뭐 온몸이 쑤시죠. 명절을 전후로 평소보다 2~3배 많은 주부들이 병원을 찾는데요. 증상도 각양각색, 두통, 무기력함, 근육통 등 다양합니다. 일단 가사노동이 많아지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많은 손님들을 대하게 되는데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긴장감에서 오는 어떤 잘하려고 하는 스트레스. 세 번째는 평소와 다른 어떤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되니까 거기서 이런 명절 증후군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면 음식 준비와 손님 맞이로 앉아있을 시간도 부족한 주부들. 그들을 위한 운동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내척수액의 흐름도 좋아지고 신경계의 흐름도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도 풀어주고 또 울결된 마음도 풀어주게 돼서 명절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턱 운동.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원활하게 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두 번째, 목 운동을 통해 목 주변과 어깨 주변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세 번째,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요. 네 번째로 팔을 휘저어주는 몸통 운동이 끝난 뒤 마지막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몸의 균형과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이 운동은 1시간 또는 2시간에 한 번씩 해주면 몸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가지고 전 붙이다가도 이렇게 허리가 좀 뻐근하다 싶으면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목이 뻐근하다 싶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돌리면 아주 쉬운 것 같지만요. 쉬운 만큼 효과는 훨씬 더 있는 것 같아요. 주부들만 명절 증후군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남자들도 주부만큼 명절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명절 때 고향을 찾아뵈어야 되니까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과음이나 과식, 또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이러한 피로들이 겹쳐서 오게 됩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는 남자들은 목과 어깨, 허리에 주로 피로가 쌓이는데요. 이럴 때는 어깨에서부터 목까지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주면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도 받으셨으니까 이번 명절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관리받고 지금 조금씩 호전이 돼가고 하니까 그 가는 동안에도 좀 잘 추스려서 좋은 얼굴로 부모님 찾아뵙는 게 좋은 명절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과음도 좀 줄이시고 짬짬이 휴식이나 수면을 취해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내시면 즐거운 명절이 되시리라 싶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발다리가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들. 제대로 된 걸음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잘못된 습관 때문에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으로 굳어질 경우 허리 디스크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올바른 걸음으로 건강을 되찾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겠네요. 네. 봄 기운을 느껴보고 싶은 어느 날 나들이를 위해 나섰는데요. 아주 신났어요. 굉장히 촐싹대네요. 봄나들이잖아요. 어이구, 넘어질 줄 알았어요. 이 팔자걸음 때문에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팔자걸음? 네. 무릎도 엄청 아프고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발을 자주 삐끗하거나 무릎 통증이 오는 것은 잘못된 걸음걸이로부터 시작되는데 안녕하세요. 족부교정 전문가 전운승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요 요즘 무릎도 자주 아프고요, 발도 삐끗하고요, 게다가 자주 넘어져요. 왜 그런 걸까요? 촐싹거려서 우리 그래요.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잘 넘어지고 삐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형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뭐 휜다리라든가 골반이 뒤틀렸다거나 척추 측만이 있다거나 일자목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균형을 그런 잘 것들이 잡아줘야 우리 되는군요. 중심을 그렇군요. 잘 잡지 못하게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뒤꿈치가 먼저 닿고 아치를 지나면서 앞쪽이 닿는 것이 정상적인 걸음인데요. 이 잘못된 걸음으로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달라지면 이 불균형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걸음걸이가 계속 안 좋은 경우로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에 가해지는 압력, 즉 조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을 잘 삐게 되겠죠. 또 발의 변형과 함께 족저근막염이나 무지외반증, 또 아킬레스 근염 같은 것도 잘 생기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근육계나 골격계나 신경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체형 불균형을 또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 요통이나 디스크나 또 뭐 심하면 면역계통도 떨어뜨리게 되고 장부 기능도 떨어뜨리게 되고. 우선 저의 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체형 검사를 했는데요. 바로 서 있는 자세를 취했을 때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또 양발에 가해지는 힘이 고른지도 알아보는데요. 저는 힘이 왼발에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저렇게 다르죠? 그렇죠. 제가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제 몸 상태는 좀 어때요, 선생님? 중력 중심선이 선에 비해서 체중이 앞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발 뒤축과 중심에서 체중을 흡수하지 못하고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족저근막염이나 심하면 특히 힐까지 신고 이렇게 되면 무지외반증 같은 것도 올 수 있게 돼요. 무지외반증이 되면서 발가락이 틀어지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몸의 균형을 갖다가 좀 바로잡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으로 교정을 할 수 있나 봐요. 네, 1차적으로 운동으로 치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치료 수업을 하기 전 스트레칭부터 배워보는데요. 준비 운동이 중요하죠. 네,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요. 특히 허벅지, 이 종아리 부위의 피로를 앞뒤로 이동했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근육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있는데요. 종아리 근육 길이를 맞춰주는 동작, 자, 따라해볼까요? 다리는 앞뒤로 11자 모양으로 벌리고요. 벽과 수직선상이 되도록 서줍니다. 양 팔꿈치는 벽에 기대주고요. 이때 발 뒤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자세를 바로 잡은 후 앞무릎을 굽히면서 호흡도 함께합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겠어요? 네. 이어지는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다리 근육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후 걸음 교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교정은 안 해주시고 왜 사진을 찍으시죠? 네, 사진을 보면 이 자신의 걸음 상태가 어떤지 확연히 티가 나기 때문에 교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걸음걸이 교정 방법 잘 알아볼까요? 단단하게 연습하기 휴지인데요. 네. 해서 이거를 엄지발가락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껴서. 내 걸음걸이가 조금은 바르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과 발이 이어지는 일직선상에서 이 두 번째 발가락을 기준으로 앞으로 나가야 올바른 걸음걸이가 됩니다. 올바른 걸음으로 건강해지세요. 잘못된 걸음의 원인부터 교정 방법까지 바르게 걷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운 방법으로 건강한 걸음 되찾길 바랍니다.